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공무원 영어 어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꺼운 어휘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방법으로 제가 어휘를 준비하고 또 시험을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어떠한 스케줄로 이 어휘 공부를 하였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작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 어휘는 그냥 암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과 시간을 기한다면 그에 비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어휘 문제 4문제 중 최소 3문제는 맞춰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휘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문제도 틀리라고 내는 문제 한 문제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꼭 그 문제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맞는 문제는 내가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영어 어휘는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독해와 관련된 단어이고, 그리고 2번째는 어휘 문제 그 자체와 관련된 어휘, 이렇게 2가지 어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2가지 영역에 대한 어휘를 공부할 때 각각 다른 방식으로 2줄기의 방법으로 우리는 어휘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독해 단어는 중등 단어와 그리고 수능 단어로 준비를 해야 하고, 이 어휘 파트는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빈출하는 그 공무원 어휘를 공부함으로써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독해를 풀 때에도 중등 단어와 수능 단어 그 이상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등장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독해 문제를 못 풀진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크게 수능 단어와 공무원 영어 단어를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암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이 2가지를 나눠서 암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어의 베이스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독해 부분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공무원 영어 시험에 나오는 이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영어의 베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이 어휘 부분을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2020년 지방직에서 나온 영어 어휘 문제 5문제 중 한 문제를 틀리고 4문제를 맞췄습니다. 어렵게 나온 편이 아니어서 하나밖에 안 틀린 것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오늘은 제가 어휘를 암기한 스케줄에 대해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휘 파트를 다음과 같이 대비를 하였습니다. 크게는 먼저 기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동기 선생님의 기출 강의를 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동기 선생님의 기적의 특강이라는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우철 선생님의 이것만은 알고 가자라고 하는 어휘집을 암기하였고, 그리고 손진숙 선생님의 어휘와 관련된 특강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선생님의 어휘집과 강의를 들었던 것은 각각의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휘는 보통 많이 겹칩니다. 하지만 각각의 관점에서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단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 모두를 다 외워야 했기 때문에 저는 3분의 그러한 강의와 교재를 골고루 외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도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꺼운 어휘책, 이동희 선생님의 복화 3000이라든지 심우철 선생님의 복화 익스트림이라는 어휘집, 이런 어휘집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물론 저도 그 두꺼운 어휘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외우면서 공부하면서 저에게 시간이 없음을 저는 느꼈고, 제가 이것을 여러 번 회독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스케줄로 저는 영어 단어를 공부하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같이 시간이 없으신 분들 말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두꺼운 어휘책을 가지고 암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 번 회독하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유익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6개월이 안 되는 수험 기간을 보냈는데 그 6개월이 안 되는 수험 기간 동안 제가 했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공부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이지 저의 공부법이 정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어떠한 스케줄 안에서 영어 단어를 암기했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가 1월 한 달간은 다른 기본 강의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영어 단어도 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제가 영어 단어를 본격적으로 외우게 되었고 복화 3000이라는 두꺼운 어휘집으로 제가 영어 단어 공부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데이 59를 외우고 저는 그 책을 덮었습니다. 그 책을 덮은 이유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2월 한 달간 이 두꺼운 어휘집을 열심히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3월 달에 제가 이 두꺼운 어휘책을 계속 볼 수는 없다라는 결단을 하였고 그래서 3월과 4월에는 제가 기출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동기 선생님의 기출 강의 중 어휘 파트를 제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어를 외울 때 그냥 제가 외우는 것보다 선생님의 강의를 한번 듣고 단어를 암기할 때 더 잘 암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출 강의를 들었을 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선생님께서 그냥 그 문제만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있는 그 보기들에 있는 그 단어들을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단어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고 혹은 또 반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도 적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적어주시는 그 단어가 다른 또 시험에 또 보기로 또 정답으로 또 오답으로 나오는 그 단어들을 적어주십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휘에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조금 어휘에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기출 강의를 조금 들으시면, 특별히 저는 다른 선생님 강의를 안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동희 선생님의 기출 강의를 들으시면 어휘 공부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어휘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좀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강의, 기출 강의를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무원 영어의 어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기출 강의를 3, 4월 동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독해 문제를 풀기 위한 어휘 대비로 저는 경성식 영단어라고 하는 수능 영어가 실려있는 어휘집인데 그 어휘집을 함께 3, 4월 동안에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이 어휘집은 제가 독해 문제를 풀 때 저에게 많은 유익이 있었던 어휘집입니다. 이렇게 3, 4월 달을 제가 보냈고 그리고 5월 달부터 시험 보기 직전까지 제가 공부를 한 부분은 기적의 특강이라는 이동기 선생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기적의 특강 교재를 사서 저는 또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냥 기적의 특강의 그 교재만 암기하는 것보다 저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또 정리하고 또 외우고 할 때 여러 번 회독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강의를 들었고 또 그 강의에서 나오는 그 책에는 없는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을 또 적으면서 적어도 이 기적의 특강 안에 있는 모든 단어는 제가 다 외우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꺼운 어휘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라도 다 외운다. 이것은 내가 외워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적의 특강 안에 있는 모든 단어, 그 단어가 메인 단어가 하나 있고 그와 관련된 반의어, 유의어 뭐 이러한 단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큰 포인트로 되어 있는 단어뿐만 아니라 정말 작은 포인트로 되어 있는 그 모든 단어들을 최대한 다 외웠습니다. 또 이것만을 알고 가자라고 하는 심우철 선생님의 그 마지막 파이널 교재를 구매를 하여서 또 거기 안에 있는 단어들도 함께 암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동기 선생님의 기적의 특강, 그리고 심우철 선생님의 이만할, 그리고 손진숙 선생님의 어휘 특강을 제가 5월달부터 시험을 보기 직전까지 보고 또 암기했는데 이와 함께 제가 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의고사 안에 있는 어휘들을 다 외웠던 겁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습니다.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 많이 풀었는데 모의고사 한 회차마다 어휘 문제로 나오는 영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또 단어들, 그러니까 독해 단어 말고 어휘 파트에 나오는 단어와 이디엄들을 제가 다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두꺼운 어휘책을 외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통해 만나는 단어들은 제가 다 외우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모의고사 때 만났던 모든 단어들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집을 만드시고 또 문제집을 내시는 선생님들도 그냥 문제를 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정말 잘 내서 거기 안에서 정말 어휘가 적중을 한다면 이건 정말 대박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정말 중요한 단어들로 이 모의고사를 이제 출제를 하십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단어를 외웠습니다. 내가 만난 이 문제 안에 있는 이 단어 분명히 다른 수험생들도 봤을 거다. 그런데 혹시 이 문제가 나오면 그 수험생들은 맞고 내가 틀리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다 외웠습니다. 이렇게 시험 직전까지 저는 영어 어휘를 암기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2월 달부터 시험 직전까지 약 5개월이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많았다면 저도 두꺼운 어휘책에 있는 단어를 여러 번 회독함으로 다 외우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선택은 내가 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부터 외우자. 그리고 그 범위를 점차 넓히자 라는 그러한 전략으로 저는 이 어휘 시험을 대비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시간이 좀 촉박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어 어휘는 정말 내가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집중해서 암기한 만큼 결국에는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험 직전까지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 안에서 저는 열심히 암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가 한 문제는 틀리긴 했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보는 즉시 제가 답을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좋은 결과가 또 열심히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어휘 공부 스케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스케줄이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